자, 고소기간의 예외를 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라고 했죠. 단 그 예외가 있는데 고소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자, 밑에 그 사례가 나와 있어요. 자, 범행 당시에는 고소 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랬습니다. 고소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하, 의사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즉 꼬맹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했죠. 그래서 그 후에 고소 능력이 생겼다는 말은 의사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그때부터, 즉 빨간색으로 고소 능력이 생긴 때 생긴 동그라미, 그때부터 셉니다. 자, 됐고. 자, 그 밑에 OX 판례 보죠. 자, 첫 번째 줄 보면 제1범행을 할 때는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못했죠. 자, 제2범행을 할 때는 이 아이가 13세나 됐습니다. 13세가 됐다는 것은 중학교 1학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생길 나이가 됐죠. 고소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그 생모인 공소의 일과 함께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던 바 그랬어요. 그러면 이 13세니까 그때부터 생긴 때죠. 그때부터 6개월을 세는 거예요. 자, 2번. 자, 11살에 불과하여 고소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고소 능력이 생긴지는 꼭 나이를 갖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개인차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11살에게 불과하지만 아직은 없었습니다. 근데 고소할 당시에는 고소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11살보다 나이가 많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셉니다. 자, 14세 정신지체였기 때문에 이제 의사 능력이 조금 늦게 형성이 되죠. 자,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그리고 이제 선생님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그때 이제 그 의미와 취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설명을 들었을 때부터 고소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6개월을 센다는 거죠. 그러면 자, 밑에 4번 보면 이 처가 참 뻔뻔한 처입니다. 자, 처가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간통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 처와 상간자와의 성관계는 간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처가 오히려 아니다, 그것은 간통이 아니고 강간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그 말은 아하, 처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뽀록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처와 상간자를 상대로 서로 두 사람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죠. 그랬을 때는 당시 이 간통죄는 이제 친고죄였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소기간은 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있었다. 이때부터 6개월을 세는 거예요. 자, 이 판례도 시험에 2번 나왔고. 자, 됐죠? 다음. 자,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 봅니다. 자, 해고될 곳이 두려워서 고소 못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했다. 이런 것도 불가항력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됐죠? 넘기시고. 자, 고소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 고소를 불가분, 쪼개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즉 여기 밑에 설명 나와 있듯이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불가분의 원칙은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지만 동그라미 1번 체크해 볼까요? 이건 친고죄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친고죄가 아닌 부분은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땡땡 하시고, 비친고죄는 이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X 하시고. 자, 뒤에 판례도 나오겠지만 반의사 불벌죄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나옵니다. 즉시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이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친고죄의 고소에만 적용됩니다. 자, 됐고. 자, 요 판례 하나 보죠. 요 판례. 자,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비친고죄가 아니야. 그래서 검사가 이 사건을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 법원은 그거잖아. 검사가 공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잖아요. 그치? 그 외의 것은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소권자가 뭐로 고소했든지 간에 이거 읽어보질 않아요. 법원은. 누구 것만 읽어봐요? 공소장만 읽어보는 거야. 공소장만. 근데 공소장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 친고죄라고. 이렇게 친고죄라고 엄연히 딱 적혀서 공소가 제기된 거예요. 그러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불가분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고소 취소에 있어서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형소법 233조가 적용되는데 적용되는 거지. 검사가 그렇게 공소 제기했으니까. 자, 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자, 불가분의 원칙은 고소할 때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할 때나 취소할 때나 모두 다 적용됩니다. 불가분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명문 조항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 다음 페이지 봐요. 여기 있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있죠. 조문 있잖아. 조문 명문 조항이 있어요. 그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있을까 없을까? 여기 있어 없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있어 없어? 조문 없지. 조문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조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론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야. 주관적, 객관적 모두 명문 조항이 있다. 틀립니다. 주관적만 있습니다. 객관적은 이론상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부터 먼저 볼게요. 객관식이 더 분량이 적으니까 적은 것부터 먼저 합니다. 자,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은 뭐냐면 일단은 적어봐요.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 기준이다. 그럼 주관적은 또 적어야 되겠지. 필기가 제일입니다. 필기를 꼼꼼하게 해두세요. 주관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 단위냐? 인단위냐? 객관적은 사건 단위입니다. 자, 의 보시면 한 개입니다. 한 개의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또는 취소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이게 사건이기 때문에 한 개의 범죄 사실이라 했잖아요. 사건입니다. 사건. 이 사건이 기준이기 때문에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 사례 있지, 사례. 요 단순일제입니다. 단순일제 갖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공갈죄가 있습니다. 공갈죄 일제죠. 단순일제, 단순일제. 이 공갈죄는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상대적 친고죄가 뭔지는 전 시간에 약간 설명드렸어요. 자, 공갈죄는 자, 형법 시간에 공갈죄 배울 겁니다. 공갈죄는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폭행하고 협박 플러스 재물을 취득하는 겁니다. 폭행 협박 상태에서 겁을 줘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취득을 갈취라고 합니다. 이 갈취할 때 기수가 되고 폭행 협박할 때 착수가 됩니다. 즉 공갈죄라고 하는 것은 결합범인데 폭행 협박 더하기 취득 이 결합된 결합범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피해자가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 일부가 뭘까? 여기 이 폭행 협박을
공갈죄로 고소하면 좋은데, 공갈죄로 통으로 고소를 하면 좋은데, 피해자가 공갈죄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만을 고소를 했어요. 여기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 협박만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폭행 협박에 대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갈죄 전부에 대해서 고소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왜?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이건 단순 폭행 협박이 아니야. 재물을 뜯어간 부분이 나오거든, 뒤에.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이 친구는 폭행 협박으로만 고소를 했었지만 조사해보니까 이건 단순 폭행 협박이 아니라 재물을 뺏어간 부분이라서 경찰이나 검찰이 이건 폭행 협박이 아니다. 단순 폭행 협박이 아니다. 이건 공갈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공갈로 나중에는 기소한단 말이에요. 조서를 그렇게 쓰고. 그쵸? 그래서 비록 이 폭행 협박이라는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했지만 그 효력은 공갈죄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고, 이 단순일죄 같은 경우에는 100% 이 이론이 적용됩니다. 판례 나오지? 판례 나오잖아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결국 폭행 협박은 뭐다? 공갈죄 수단이 된다 했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 공갈죄의 수단이 협박으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협박에 대한 고소의 내용은 결국 공갈죄에 미치는 것이다 이 말이. 즉 일부에 대해서 고소했다 하더라도 공갈죄 전체에 대해서 미친다 이런 말이죠. 결국 나중에 이것이 고소가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갈죄를 즉 나중에 이 친구는 협박을 취소했거든. 취소했다 하더라도 공갈죄로 처벌되는 데에서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지. 됐고, 자, 다시 가볼까요? 다시 가보면, 자, 일부에 대한 효력은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라고 해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뭐 자유로운 증명이다고 하는 것은 저 증명 파트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따로 배우시도록 하면 돼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때 가서 배우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돼요. 자, 지금 단순일죄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이제 상상적 경합범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형법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형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쓰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형법 시간에 다 배우니까.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위가 한 개입니다. 죄는 수죄입니다. 죄는 여러 개입니다. 이것이 상상적 경합범의 개념 정의입니다. 개념 정의. 자, 무슨 얘기냐? A라는 사람이 B가 살고 있는 집에 폭탄 한 개를 던집니다.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을 던지니까 이 집이 박살났습니다. 집이 손괴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A 죄책은 어떻게 됩니까? 폭탄 하나를 던졌는데, 즉 행위는 한 개인데 죄가 두 개죠. 손괴죄, 살인죄가 돼요. 그러면 죄는 두 개인데, 죄 두 개잖아요. 죄는 두 개인데 상상적 경합범은 이 수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해요. 가장 중한 죄, 장입니다. 가장 중한 죄 1죄로 처벌합니다. 중한 죄. 그러면 손괴죄가 중해요? 살인죄가 중해요? 살인죄가 중하죠. 그러면 이것은 사라집니다. 요거 중한죄 1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과형상 1죄로 처벌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이야. 상상적 경합과 과형상 1죄는 같은 말인데 형소법 교재에서는 판례를 읽다 보면 과형상 1죄라는 말이 더 자주 쓰입니다. 형법에서는 과형상 1죄라기보다는 상상적 경합을 더 자주 쓰죠. 근데 형소법에 오면 과형상 1죄를 더 자주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지울까? 사안을 바꿔볼게요. 사안을 바꿉니다. 이게 트럭입니다.
뒤에 조개를 싣고 조개를 서천 저기죠. 서해 충청도 있잖아, 바닷가 쪽. 거기 조개 트럭을 조개 트럭을 한 차 싣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갑이라는 이 트럭 운전수가 조개를 싣고 올라가던 길에 을이라는 가출 여고생이 있었어요. 여고생이 밤길에 밤도 늦었겠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침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좀 아득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차 얻어 타려고 손을 들었는데 마침 트럭이 오길래 트럭이 여자가 있네? 여자가 차 세워달라 그러네? 그래서 이 트럭이 여자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트럭을 탑니다. 어디까지 가니? 라고 하니까 저기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가달라고 합니다. 가다가 남자가 둘이 트럭 안에 있잖아요. 보니까 여고생이고 허벅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고생을 강간하는 게 아니고 강간할 고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강간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목적지가 다가오는데 이 여성이 내려달라 하는데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차를 무시합니다. 하차를 무시해버리고 쌍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주합니다. 그대로 질주한다. 그치? 자, 하차 요구를 했는데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질주하면 이 여성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겁을 먹죠? 겁을 먹어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치? 자, 여기서 이 남자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질주하는 것 자체가 감금의 착수이자 강간의 착수인 거예요. 그쵸? 감금죄는 계속범이죠. 일정한 시간이 계속되면 기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주 자체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것 자체가 감금죄의 착수이면서 강간죄의 이 겁을 줬다는 거잖아. 그쵸? 강간죄의 협박이 되는 거야. 폭행 또는 협박이 되는 거야. 강간의 착수가 되기도 한 거예요. 행위는 한 번 했는데 질주라는 행위를 한 번 했는데 그게 감금이 되면서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 되고 죄는 두 개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당시에 이 강간죄는 친고죄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이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이 두 개의 죄로 고소를 했는데 합의가 잘 됐어. 합의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돈 줬다고요. 돈 준다 했다고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지. 그러니까 돈이 좀 액수가 크니까 이 여성이 합의에 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 강간죄를 취하합니다. 소취하합니다. 소취하를 하니까 처벌하지 않지. 처벌을 못 하잖아요. 처벌을 못 해요. 근데 감금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취하고 말고가 없어. 이건 무조건 처벌이야, 이건. 무조건 기소야, 기소. 이거는 내가 취하한 것은 강간으로만 취하를 했지 감금은 또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취하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 소장 자체가 각종 서류, 신문 조서 등이 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건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소를 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드립니다. 상상적 경합범이라 그랬죠. 여기 일부만 친고죄라 그랬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조개트럭 사건. 자, 봐요. 여기는 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간죄로는 소취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처벌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감금죄 자체가 비친고죄라서 그것은 소취와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감금죄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판례가 이거 아닙니까? 자, 봐봐요. 감금죄와 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때 형이 무거운 강간미수죄가 고소가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감금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건 비친고죄라서. 설명드렸지?
당시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을 때의 판례다는 거지. 옛날에 이 판례가 무지 잘 나왔어요. 제가 별표 안 친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형법 시간에 많이 나왔는데 별표를 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해 도우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판례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요 조그만 글씨 읽어보시면 돼요. 볼까요? 변호사 갑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비밀 누설죄가 되죠. 명예를 훼손했어요. 자, 한 번 비밀을 누설했는데 그게 비밀 누설죄가 되기도 하고 명예훼손죄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비밀 누설죄는 친고죄예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뒤에 나오나? 여기 나오잖아요. 친고죄, 그쵸? 여기 비밀 누설죄 나오잖아요. 친고죄라고요. 자, 이거는 친고죄예요. 이거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명예훼손죄는. 그치? 자, 여기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안 미쳐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럼 모두 친고죄면 어떻게 될 거냐? 수개의 죄가 행위는 한 개라 했는데 죄가 수재라고 했잖아요. 이 수재 모두 다 친고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피해자가 같으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돼요. 다르면 적용이 안 돼요. 그 사례를 갖다 놨어요. 사례 읽어보시면 돼요. 아, 읽어보라 그러면 안 읽어봐.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잘 알아. 제가 읽어야 돼. 자, 봐요. 피해자가 다르다 그랬죠. 볼까요? 갑이 하나의 문서니까 행위가 한 개죠. A, B, C를 모욕을 했어요. 그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네. 피해자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이 된다고요? 적용이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요. 자, 피해자 여러 명이죠. 그 중에 A라는 사람만이 모욕죄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해버렸다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고소의 효력은 B, C에 대해서 미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이 사례를 갖다 놨지. 사례를 갖다 놓은 게 무슨 사례인지 알아요? 다 기출이야. 기출. 그 기출 문제를 파악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이거 다 갖다 옮겨놔야 되니까. 전년도 교재는 없었는데 새 교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 같으면 적용된다 그랬죠? 그치?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 결과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던 환자 A에 대하여 의사갑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의 비밀을 누설을 했어요. 이 환자 A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쵸? 욕을 하면서. 욕이 모욕이지. 그치? 모욕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욕이고 비밀 누설이잖아요. 모욕죄도 친고죄고 비밀 누설죄도 친고죄예요. 여기 봐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친고죄. 여기 모욕죄도 친고죄잖아요. 몇 개 안 되니까 외우기 쉬워요. 자, 둘 다 친고죄입니다. 둘 다 친고죄예요. 여기 모두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지금 한 명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모욕죄에 대한 A 고소 효력은 비밀 누설죄에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봐요. 모두 친고죄일 때 피해자가 모두 같으면 적용됩니다. 다르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일부만 친고죄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세무 친 거야. 자, 여기서 자, 단순일죄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거 동그라미 쳤습니다. 동그라미 쳤고 모두 친고죄일 때 동그라미 쳤고 나머지 세무 쳤습니다. 세무 친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됐지? 정리해 두세요. 경합범 적용될 것 같아. 실질 경합범. 자, 경합범에서 세무 칠게요. 이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 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상상적 경합범 설명드렸죠. 그럼 이건 뭐냐고. 자, 실체적이라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보통 경합범이라 하는데 경합범은 실체적 경합범을 말합니다. 줄여서 실경입니다. 이건 뭐냐고. 이거는 행위가 수개이고 그러면 죄도 수죄입니다.
행위가 여러 개면 죄도 여러 개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 이거는 행위가 한 개인데 죄는 수죄입니다. 그쵸? 차이가 뭐야? 여기는 행위가 한 개고 여기는 행위가 수개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 A가 B를 칼을 들고 찔러서 죽였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진짜 완전 죽었어. 자, 그러면 내가 잡힐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시체를 그냥 버리고 가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사체를 산에 가서 매장시킵니다. 땅을 파고. 그쵸? 이건 뭐가 되지? 사체 유기죄. 그쵸? 지금은 시체입니다. 시체 유기죄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살인죄가 되죠. 죄가 몇 개? 2개. 죄가 수죄죠. 행위는 몇 개? 칼 찌른 거 하나, 매장한 거 하나. 행위 2개죠? 죄가 2개죠. 그게 경합범이에요. 죄가 각각 성립하는 거지. 각각. 죄를 합산합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형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 형사법상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니까 개념적인만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경합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 나오잖아. 불가분 원칙은 한 개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건 수개의 죄니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은 수재인데 왜 적용되냐? 이건 과형성 일죄니까. 일죄니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통죄 볼까?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역사적 의의로서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정의 하기 좋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는 거야. 폐지가 됐으니까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공부하긴 좋단 말이에요. 이론 정립하기에는. 자, 간통죄는 이거 할 때마다 하나씩 죄가 됩니다. 행위할 때마다 하나씩 적용된다 그래서 행위 표준서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형법 시간에. 공소가 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고소가 있는 거야. 간통을 10번 했는데 배우자는 간통을 3번 했다고 해서 3번만 고소한 거야. 그러면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해서 배우자의 고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고소했고 일부는 고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소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치냐고? 미치지 않는다고. 이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는 경우는 여기 단순일죄 상경에서 모두 친고죄인데 피해자 같은 경우만 이 2가지입니다. 딱 2가지만 적용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주관적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